안녕하세요. 신천털기 신현아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량은요, 폭스바겐의 신형 파사트 GT입니다. 이번 신형 파사트는요, 유럽형 파사트인데요, 2018년 출시가 돼서 8세대 모델이 이제 부분 변경돼서 이제 나온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형 세단입니다. 폭스바겐의 내연기관 플랫폼인 MQB를 기반으로 한 이제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는 디젤 엔진 2.0 TDI 디젤 엔진으로만 이제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외관을 먼저 살펴보자면요, 사실 전 그 기존 8세대 모델이랑 크게 달라진 거는 외관상으로는 확인이 눈에 띄게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달라진 점이 있다면 여기 이제 밑에 LED 주간 주행등이 이쪽 위쪽으로 이제 옮겨갔다는 점, 이 점이 좀 다른 점이고요. 그리고 여기 범퍼가 원래는 좀 일자형으로 좀 투박하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좀 날렵하게 빼고 좀 역동성을 줘가지고 디자인을 좀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면부를 보시면요, 후면부도 사실상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다만 달라진 점이 이 로고가 이렇게 중앙에 왔다는 점이 좀 다른 점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머플러가 좀 더 커지고, 기존에는 살짝 사다리꼴 모양이었는데 약간 지금은 뭐랄까요? 평행사변형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모양이 좀 바뀐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테일램프 같은 경우는 엄청 큰 부분 없어요. 근데 이쪽 안에 문양 그 스탬프 부분이 좀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실내부터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무선 충전이 가능하고요. 지금 여기 이제 브리즈 충전 표시가 됐다는 모양이 이제 들어온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일단 이번 신형 파사트부터는 여기에 원래 아날로그 시계가 있었는데 그거를 없앴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단 여기 엔진 이제 시동 버튼 같은 경우 보통 여기에 있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옮겨감으로써 이제 운전자의 좀 편의성을 좀 더 더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누르고 이거 파킹 풀고 이거 바로 누르면 이렇게 굳이 이동해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였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제 이쪽은 폭스바겐 이번에 이제 전 모델에 적용된 디스플레이인데요. 이게 지금 디스플레이가 9.2인치이고 굉장히 되게 직관적으로 눈에 나름 잘 들어와요. 그리고 지금 제가 카플레이를 연결을 안 했는데요, 애플 카플레이도 연결이 이제 되는 모습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메뉴에 보시면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폭스바겐 브랜드에서 이제 폭스바겐 브랜드가 내세울 만한 IQ 드라이브, 그 기능이 이제 이쪽에도 탑재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을 연결하게 되면 전화 이런 것들도 다 연동돼서 블루투스로 연동돼서 이용 가능하고 그런 편리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다 터치예요. 방금도 바람이 너무 세서 제가 줄였거든요. 근데 터치로 이런 식으로 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온도를 내리는 것도 다 터치 기능으로 조작하실 수 있어서 좀 더 디지털화를 이쪽 이 내관에 좀 심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일환에서 디지털 계기판도 이 내관의 디지털화를 위해서 폭스바겐이 좀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쪽 계기판에서도 핸드폰을 연결을 하면 이렇게 전화나 차량 상태, 주행 데이터, 다양한 기능 등을 연동해서 이쪽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헤드업 디스플레이인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프레스티지 모델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쪽에서도 이게 높낮이만 이제 잘 적용이 되면은 잘 보이긴 해요. 지금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사실 키 작은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리고 주행 중에 또 이게 켜 있었는데 사실 이쪽으로 눈이 잘 가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4천만 원대 차량인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윈드실드에 올라오는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컴바이너 스크린에
띄워지게 되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좀 더 그냥 판때기 하나 세워놓은 느낌? 되게 고급지지 않은 느낌을 줘서 좀 윈드 실드에 이렇게 쏘는 형식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패밀리카라고 나왔는데 이게 성인 여자가 이제 제가 키가 160 정도 되는데 160 여자가 앉았을 때 충분히 거리감이 있고 공간감이 있습니다. 아마 근데 성인 남자가 앉아도 한 요 정도까지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생각보다 공간감은 좋고 네, 패밀리카로서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앉은데도 조금의 딱딱함은 있지만 엄청난 불편함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리고 헤드룸 같은 경우도 제가 앉을 키가 좀 작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간감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간감에 있어서는 기존 8세대 모델이 이 공간감을 좀 많이 넓혔다고 했는데 그 모델과 동일하게 네, 꽤나 넓은 실내 공간을 좀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열선 같은 것도 뒷좌석 열선이 가능하고요. 앞좌석 같은 경우는 이 프레스티지 모델부터 통풍 시트가 이제 장착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스티어링 휠에 있는 열선도 이 프레스티지 모델부터만 이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그 점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 트렁크 같은 경우 오토로 이렇게 열려요. 굉장히 편리하죠. 안에를 살펴보시면 엄청 넓고 이게 적재함이 586리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폴딩이 가능해서 이게 2열 시트를 접을 경우에 이 공간에 거의 두 배가 넘는 적재함을 이제 이렇게 물건을 넣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그 부분에 있어서도 네, 적재함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 정도 공간이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토로 닫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오토 모델 같은 경우는 프레스티지 모델부터 적용이 되니 그 부분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눈이랑 비가 와서 길이 되게 미끄러운데도 길이 좀 미끄럽다는 느낌이 거의 없고요. 일단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 곡선 주간을 지금 끊임없이 달리고 있는데 무거운 느낌도 없고 일단 되게 부드럽게 감기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제 눈앞에 지금 디지털 콕핏이 있어요. 근데 되게 직관적이에요. 이 앞에 이 내비게이션도 보이는데요. 내비게이션도 되게 직관적으로 잘 보이고 이 속도랑 이 RPM 사이에 내비게이션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도 되게 직관적으로 잘 보입니다. 근데 좀 자세히는 안 보여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주행을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장시간 주행을 함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활용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일단 제가 맞는 길로 가고 있냐 이렇게만 봤을 때는 네, 그렇게만 봤을 때는 굉장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되게 잘 보여요. 일단 이 트래블 어시스트 기능이요 100% 발휘를 한다고 보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주행 중에 운전자의 좀 편안함을 좀 줄 수 있는 정도로는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15초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5초에서 8초가량 떼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핸들에서 손을 떼고 있었는데도 차선을 계속 유지시켜 주면서 직진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차량이 옆에 지나가려고 하니까 사이드 어시스트 기능이 지금 켜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게 사이드 어시스트 기능이 작동될 때 노란색 불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상 엄청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여기 거울에 이미 차가 오고 있다는 거를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보이기 때문에 저 불빛 하나만으로 뭐 엄청 도움이 된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나름의 위안 안정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턴 시그널 램프를 터널에서 보셨는데요. 신형 파사트 프레스티지 모델부터 적용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굉장히 터널 안에서 뒤에 이제 후면 램프가 잘 보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게 되게 인기를 많이 끈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이번 이 신형 파사트에서도 되게 후면 램프에 좀 매력을 한층 업시키는 그런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광지턱을 지금 계속 몇 번 넘어보고 있거든요. 근데 속도감이 꽤 있는 상태에서 넘어봤는데요. 생각보다 그 충격이 몸에 많이 전달이 됩니다. 그만큼 안정감이, 그러니까 쿠션감이 그렇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폭스바겐 신형 파사트 GT를 만나봤는데요. 주행 후 느낀 점은 생각보다 주행감이 좋고, 일단 핸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부드럽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속을 했을 때도 무리 없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점은, 물론 100% 만족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 트래블 어시스트 기능이 저는 굉장히 어느 정도 주행에, 전 나름 초보 운전자로서 주행에 좀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운전자에게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기능이었다고도 생각합니다. 이 폭스바겐 모델, 이 신형 파사트 모델은요, 사실 패밀리카로도 손색이 없을 만큼 크기나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30, 40대 남성분들이 첫 수입차를 이제 입문하실 때 굉장히 좋은 차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격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2.0 TDI 이제 디젤 이제 제일 기본 프리미엄 모델 같은 경우 한 4천만 원 중반대부터 시작을 하는데, 할인이 들어갈 경우, 할인과 그리고 뭐 개소세 인하 정책까지 다 포함했을 경우에도 한 3천만 원 후반에서 4천만 원 초반대까지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가격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무엇보다 그 프리미엄이 가장 기본 모델로 들어왔음에도 기본적인 사양과 구성이 거의 빠짐이 없다고 보셔도 되게 무방할 것 같아요. 물론 디자인 면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긴 있어요. 왜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올드한 부분도 사실 있고, 기존 모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다 보니까 디자인 이외에 나는 뭐 성능이나 기본에 좀 충실한 차를 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만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디젤 차량인 부분이에요. 연비가 좋고 장기간 주행을 할 때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요즘 그래도 전기차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 이제 디젤 차량은 살짝 시대를 좀 뒤처지는 그런 차량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네, 장점과 단점이 다 어우러져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신형 파사트 GT 모델을 만나봤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재밌는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